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야기 들려주는 언니 이명순입니다. 오늘은 월세 광고를 보시고 오셔서 월세 계약을 하려고 오셨던 분이신데, 최종적으로 전세 계약을 하신 고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 이제 11월 중순 좀 지나서 집주인분께서 본인은 이 집에 대출을 풀로 받아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풀로 받으면 월세는 대략 어느 정도 내놓으면 되냐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분은 대출이 60% 정도 받으실 수 있다 보니, 뭐 보증금 보통 5천에 120 정도 이렇게 나가긴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본인은 잔금을 치르려면 최대를 받더라도 한 8천 정도 보증금이 있어야 최대 잔금이랑 이런 부분을 다 치르실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8천이면 월세 한 100만 원 정도면 아마도 괜찮으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분께서는 그럼 그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고, 본인은 대출이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광고를 이제 올렸거든요. 일단 사장님은 여기가 이제 감정가가, 시세랑 감정가가 너무 늦게 나오다 보니까 11월 마지막 주에 서류 접수를 하신 거예요. 대출 서류 접수를.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담당자가 말씀을 했대요. 그래도 뭐 일주일이면 뭐 12월 마지막, 12월 첫째 주 금요일이면 저희는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광고를 올렸어요. 8천에 100에. 여러 군데서 이제 전화가 왔고, 이제 오늘 이제 요 분이 최종적으로 전세 계획했던 분이 집을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들고, 이제 가격대가 보통 여기가 1억에 한 120에 월세가 나왔는데 8천에 100이니까 엄청 싼 거예요. 그리고 에어컨도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셔가지고 이분은 지금 바로 입금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집주인분이 다중 채무가 걸려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하다 보니 저희는 걱정이 되니까, 또 입금했는데 안 되면 이제 사고가 되다 보니 신용이 정확하게 대출이 가능 여부 확인하고 사모님한테, 임차인분께 입금을 하자.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이제 그분 집을 보여드린 게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그때 이제 집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금요일 날 돼도 연락이,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답변, 이제 우리 임대인 분께서 은행에 전화했을 때 월요일 날 답변을 주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월요일까지 손님한테 말씀드려서 월요일까지 좀 기다려 달라.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임대인분한테 전화했더니 월요일 날 확인이 안 됐대요. 은행에서 연락이 안 왔고, 뭐 담당자가 교육을 가가지고 통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화요일 날 한 4시까지만 좀 기다려보고 본인은 이제 뭐 은행을 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화요일 날 날짜를 또 미뤘고, 화요일 날 전화를 또, 제가 이제 휴무다 보니까 화요일 날 우리 이제 실장님이 전화를 또 했나 봐요. 그랬더니 화요일 날 담당자가 또 그날도 교육이라서 연락이 또 안 됐대요. 그래서 그러시면 내일은 꼭 은행에 가셔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답변을 달라.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근데 이제 임대인분은 좀 느긋하신 거예요. 우리가 전화를 자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되게 느긋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본인이 좀 걱정이 있고 그러시면 은행 직원분한테 빨리 좀 해달라고 재촉을 좀 하고 그러실 텐데 전혀 그러지를 않으셔가지고, 아, 저희도 너무 답답하고, 임차인분한테는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너무 신뢰가 또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 이제 최종적으로 수요일날 확정이 돼서 어쨌거나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저희가. 근데 그 사이에 임차인분은 기존 집, 본인 집을 내놓고 1월 10날에 계약이 된 거예요, 기존 집이. 그러면 여기는 이제 빨리 오셔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까 이제 임차인분께서는 혹시 뭐 대출 받는데 뭔가 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왜냐면 자꾸 약속 시간을 어기니까 좀 약간 의심 아닌 의심이 좀 들더라는 거예요, 임차인분께서는. 그래서 이제 본인도 날짜가 정해져 있고 마음이 이제 본인이 급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제 알아보신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어제 이제
이제 어제죠. 어제 수요일날 저희가 확인을 했고, 어제 이제 사모님한테 이제 나오시라고 했어요. 요게 이제 월세가 문제가 없다. 근데 본인은 인근에 있는 이제 부동산에 확인을 해본 바 8천에 100이면 본인은 싼 게 아니다 라고 부동산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자로 계산을 하다 보면 이자가 요즘 저렴하다 보니까 만약에 8천을 고객님이 진짜 4억에 간다라고 치면 전세를, 여기 전세가 보통 4억, 4억 9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 물량이.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8천 보증금 8천에 100을 내려고 했는데 전세 4억짜리로 간다고 했을 때 8천만 원은 본인이 내고 3억 2천만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대략 이자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80, 한 7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자로 계산을 했을 때, 전세 대출 이자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은 이 100만 원은 8천에 100은 현재 뭐 그 아파트에 나와 있는 1억에 120에 비해서 싸긴 하지만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를 해줬을 때 이 8천에 100은 사실 100만 원에 대한 이 월세는 비싼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전세를 좀 알아보셨더라고요. 다른 부동산에.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집도 보시고 해서 최종적으로 마음에 든 게 있다고 하셔서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전세 3억 8천 5백에 계약을 하기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 이제 다른 게 없으면 본인은 이걸 계약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최종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서운하신 게 뭐냐면 처음에 월세로 오셨을 때 우리가 전세도 계산을 좀 해줬으면 이분이 다른 부동산에서 그 얘기 들었을 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서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이자가 너무 싸다 보니까 사실 전세로 계약하나 월세로 계약하나 어떻게 보면은 전세가 더 쌀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비교해서 처음에 월세로 왔지만 그래도 전세도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다면 이 분을 놓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3억 8천 5백짜리는 있었지만 이분이 두 군데를 보고 저쪽 부동산에서 브리핑한 그 물건이 더 마음에 드신 거예요. 같은 가격인데도. 그래서 이게 월세 손님으로 오셨지만 전세도 같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구나. 이게 다른 부동산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부동산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해줬는데? 라고 조금 약간 서운할 수도 있고 조금 마음이 조금 약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 또는 우리 이제 대표님들, 월세 손님이 오시면 전세랑 같이 이자 계산해서 두 군데를 같이 안내를 좀 해드리고, 그래도 월세가 좋다 하시면야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전세 대출도 받고 해야 되니까 복잡한 부분도 있고, 월세는 조금 그냥 뭐 보증금 조금이고 간단하니까 좀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긴 한데, 또 오늘처럼 이 고객님처럼 사실 비교해가지고 전세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사실 월세보다 전세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좋은데, 처음부터 월세를 찾아왔으니 월세만 찾아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월세로도 왔지만 전세를 같이 비교해서 해드리고 그래도 월세가 좋다 하면,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월세를 최대한 찾아서 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전세 손님이 바로 눈앞에서 옆에 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아깝고, 처음부터 왜 그런 생각을 못했나. 제가 이자 계산이나 이런 거 정말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대표님들,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손님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